2011년에 비트코인만 존재했던 건가요? 네,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유일한 암호화폐였어요. 그때는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디지털 화폐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죠. 다른 암호화폐의 개념은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고, 비트코인이 모든 암호화폐 논의를 지배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알트코인은 언제부터 생겨났나요? 알트코인의 개념은 2011년부터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죠. 초기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는 시도로 등장했어요. 예를 들어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 속도를 개선하고 더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려는 목표를 가졌어요. 왜 비트코인 외에 다른 코인이 필요했나요? 비트코인의 한계와 다른 기능을 위한 필요성이 커지면서였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더 많은 기능을 가진 플랫폼들이 필요해졌어요. 특히 스마트 계약 기능이나 다른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코인들이 필요했어요. 비탈릭 부테리는 어떻게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그는 17살 때 비트코인을 알게 되면서 매료되었어요. 비탈릭은 비트코인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며 그 가능성을 보았고, 그 이후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는 곧바로 관련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시작했죠. 비탈릭이 암호화폐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는 블록체인이 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랐죠. 비탈릭은 단순한 금융 거래 이상의 가능성을 블록체인 기술에서 보았고, 이를 통해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 즉 스마트 계약을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는 블록체인이 모든 디지털 활동의 근간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비탈릭이 이더리움을 만들기 전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는 프로그래밍에 뛰어났고 암호화폐에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비탈릭은 어린 나이에 이미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를 섭렵했으며 특히 암호화폐 관련 잡지를 편집하며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를 통해 그는 블록체인 기술의 문제점과 한계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죠. 비트코인에서 어떤 점이 아쉬웠을까요? 스마트 계약 기능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였죠. 비트코인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었지만 프로그래밍 가능한 거래나 계약을 수행하는 데는 부족했어요. 이런 점이 비탈릭이 새로운 플랫폼을 구상하게 만든 이유였어요. 2011년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어떤 분위기였나요? 작고 열정적이었지만 혁신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시 커뮤니티는 비트코인의 철학에 매료된 개발자와 이상주의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고자 하는 열망이 컸어요. 이들은 기술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비탈릭은 비트코인을 지지했나요? 그렇지만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비트코인이 가진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지만 더 많은 기능과 확장성을 필요로 한다고 느꼈어요. 비탈릭은 이 한계를 보완하고자 이더리움을 구상하게 되었어요. 비탈릭이 이더리움 백서를 언제 발표했나요? 2013년 말에 백서를 발표했죠. 이 백서는 블록체인을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비탈릭은 이 백서를 통해 사람들에게 블록체인의 더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했죠. 이더리움 백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나요? 블록체인을 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활용하는 방안을 담았어요. 특히 스마트 계약 기능과 이를 통해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이는 단순히 화폐를 넘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이더리움은 어떻게 비트코인과 다르죠? 프로그래밍 가능한 블록체인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더리움은 튜링 완전한 스크립팅 언어를 통해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었죠. 비트코인이 단순히 금융 거래에 집중된 반면 이더리움은 여러 산업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했어요. 스마트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이에요. 이 계약은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며 중개자 없이도 신뢰성 있게 실행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험금 지급이나 간단한 거래 같은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죠. 스마트 계약은 어떻게 암호화폐에 적용될 수 있나요? 여러 산업에서 자동화된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죠. 스마트 계약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공급망 관리, 법률 계약 등을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요. 이는 중개자를 제거하고 비용을 줄이면서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에요. 이더리움의 주요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더리움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이를 통해 더 많은 개발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했죠. 이더리움이 ICO를 탄생시킨 건가요? 그렇죠.
ICO를 통해 프로젝트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더리움은 이를 통해 수많은 스타트업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했으며 블록체인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어요. 비탈릭이 구상한 이더리움은 기존 암호화폐와 어떤 점이 달랐나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과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했어요. 이더리움은 모든 디지털 계약을 블록체인 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탈중앙화된 인터넷의 가능성을 열었죠. 이는 기존의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였어요.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요? 거래,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복잡한 공급망에서 여러 당사자가 계약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법적인 계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비탈릭은 이더리움이 어떤 영향을 미치길 바랐나요? 블록체인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창출하길 원했어요. 그는 중앙화된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 탈중앙화된 사회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이를 통해 경제적 기회와 기술적 접근성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죠. 2011년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더리움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비트코인 중심이었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반겼죠. 많은 사람들은 비탈릭의 아이디어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일부는 그 혁신 가능성에 매료되었고 이는 곧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어요. 탈중앙화는 왜 중요한가요? 중앙기관 없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죠. 탈중앙화는 모든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통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비탈릭은 이더리움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어 했나요? 모든 거래와 계약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고 싶어 했어요. 그는 신뢰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통해 모든 디지털 거래와 계약을 처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어요. 이는 사람들이 더 이상 중앙화된 권력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비전이었죠. 이더리움은 어떻게 산업에 영향을 주었나요? 여러 분야에서 탈중앙화된 시스템 도입이 가능해졌어요. 예를 들어 금융,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중앙화된 시스템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었죠. 비탈릭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발전하길 원했나요? 비트코인과 다르게 활용되기를 바랐죠. 그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한다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세계의 기초 인프라로 작동하기를 바랐어요.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꿈꿨죠. 초창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어떤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나요? 확장성과 보안 문제가 주요 도전 과제였어요. 네트워크의 확장성은 많은 사용자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보안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되었죠. 이 때문에 많은 연구와 개선이 필요했어요. 2011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어떤 가능성을 보았나요? 세계 금융 시스템을 재정의할 잠재력을 봤죠.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통해 기존 금융 시스템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 세계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꿈꿨어요. 이더리움 백서를 처음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미래를 보는 혁신적 발상이란 반응이 많았어요. 이더리움 백서는 기존의 암호화폐 개념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이는 많은 개발자와 투자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비탈릭의 이더리움 구상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암호화폐 잡지를 운영하며 비트코인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는 비트코인의 기술적 제한과 기능적 한계를 보면서 더 나은 시스템을 구상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이더리움의 출발점이었어요. 이더리움이 최초로 도입한 개념은 무엇인가요? 스마트 계약과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가능하게 했죠. 이더리움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블록체인을 통해 스마트 계약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DApp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어요. 비탈릭이 암호화폐 세계에 기여한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인가요? 프로그래밍 가능한 블록체인 개념을 현실화한 것이죠. 이를 통해 블록체인은 더 이상 단순한 거래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탈중앙화된 인터넷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비탈릭은 어떻게 이더리움의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설명했나요? 비트코인의 기능적 한계를 지적하며 더 유연한 플랫폼을 강조했어요. 그는 블록체인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비탈릭의 이더리움 백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나요? 블록체인의 확장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죠. 이더리움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복잡한 계약과 상호작용을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어요. 이더리움은 왜 블록체인에서 혁신적이라고 평가되나요? 기존 화폐를 넘어선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제공했기 때문이죠.
이는 개발자들이 창의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하였고, 블록체인을 더 많은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비탈릭은 어떤 배경을 통해 이더리움을 구상했나요? IT와 암호화폐 잡지에서 활동하며 깊이 있는 지식을 쌓았죠. 그는 기술적 배경과 암호화폐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통해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더리움은 금융 외에 다른 분야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요? 헬스케어,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의료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거나 법적 계약을 투명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죠. 이는 기존의 많은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1년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이더리움의 구상은 어떻게 받아들여졌나요? 매우 혁신적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죠. 일부 사람들은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기술에 대한 신뢰와 가능성에 주목한 사람들은 이더리움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스마트 계약 기능이 왜 중요한가요? 중개자 없이 자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비용 절감과 투명성 증대는 물론 거래 속도도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이는 모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술적 발전이죠. 이더리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나요? 계약, 공급망, 투표 시스템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공했어요. 예를 들어 투표 과정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해 부정 방지를 할 수 있고 공급망에서는 모든 거래 과정을 추적 가능하게 만들어 신뢰도를 높였어요. 비탈릭은 비트코인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싶어 했나요? 확장성과 기능적 다양성을 이더리움으로 해결하려 했죠. 그는 블록체인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순한 거래를 넘어 여러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어요. 이더리움은 어떤 기술로 비트코인과 차별화되었나요? 튜링 완전한 스마트 계약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어요. 이는 블록체인이 단순한 거래 수단이 아닌 프로그래밍 가능한 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했어요. 비탈릭은 이더리움의 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백서를 작성하고 초기 개발자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추진했죠. 그는 자금을 모으기 위해 ICO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 개발자들을 모아 이더리움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초창기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었지만 큰 관심을 끌었어요. 이더리움의 새로운 개념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혁신으로 다가왔고 이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졌어요.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나요?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며 중개자가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임대 계약에서 임대료가 입금되면 자동으로 집 열쇠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이더리움이 ICO를 통해 어떻게 자금을 모았나요? 초기 코인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며 프로젝트 자금을 확보했죠. 이 방법은 전통적인 벤처 자금 조달 방식과 달리 많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했어요. ICO는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쉽게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어요. ICO 덕분에 수많은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탄생할 수 있었고 암호화폐 생태계가 급격히 확장되었어요.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확장했나요? 비금융 애플리케이션까지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죠. 이는 기존 금융 거래에서 벗어나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게 했어요. 비탈릭은 이더리움이 가져올 미래를 어떻게 그렸나요? 전 세계가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되는 탈중앙화된 사회를 꿈꿨어요. 그는 이더리움이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와 탈중앙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더리움은 개발자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했나요? 자신만의 스마트 계약과 덱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죠. 이를 통해 더 많은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하고 전통적인 기업의 제한 없이 기술을 구현할 수 있었어요. 비탈릭은 블록체인이 현실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나요? 투명성, 보안성, 효율성을 높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를 통해 기존 시스템의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죠. 2011년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규제 문제는 없었나요? 당시에는 규제가 거의 없었지만 점차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정부나 규제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규제와 관심이 따르게 되었어요. 이더리움이 탈중앙화 커뮤니티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다양한 프로젝트와 아이디어가 블록체인으로 옮겨졌죠.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전 세계 누구나 접근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혁신을 이루어냈어요.
비탈릭은 이더리움이 사회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중앙기관 없이 신뢰와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는 이더리움이 사회에서 공정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되기를 원했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어요.